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 3천 명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꼴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건축 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오늘 한림건축 부동산TV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대한민국 인구 감소에 대한 팩트를 체크합니다. 출산율 감소, 고령 인구 증가, 그리고 1, 2인 가구수 증가를 맞이하는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먼저 인구수 감소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인구수는 약 5,143만 9,038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20만 명이라는 인구수는 용산구 전체 인구수와 맞먹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1년 만에 한 개구의 인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말 기점으로 인구 감소는 현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50년에 이르면 총 인구수가 4,300만여 명으로 약 800만 명이 감소됩니다. 800만 명이란 인구를 서울 인구수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현재 서울 인구수가 942만 2,710명인 것을 감안하면 2050년에는 서울 인구의 약 85%인 800만 명이 사라진다는 섬뜩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출생률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매년 낮아지는 합계 출산율 때문입니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이는 OECD 38개국은 물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저 기록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인구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인구수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반짝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내리 곤두박질치며 인구 절벽이라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수 증가입니다.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면서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로 전망됩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가구 수는 2,073만 1,000가구로 파악됐고 이후 전체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50년 전체 가구 수는 2,284만 9,000가구로 전망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2020년 기준 30대 이하 비중이 36.7%, 23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2.9%, 388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70대 이상의 독거노인 수가 2020년 30년간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58.9%로 1인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다시 경제활동 인구를 따져보면 15세에서 65세가 51.3%에 불과합니다. 2050년, 앞으로 27년 후입니다. 21세기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된 지 어느덧 2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2050년도 곧 닥칠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율 회복에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출생률 회복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한림건축 부동산TV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주거 공급 정책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출산율 회복을 위한 기준을 가입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선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정부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고 결혼 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보고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국토연구원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합계 출산율 하락이 최장 7년간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충격이 발생한 지 5년 후가 가장 영향력이 크며 주택 5% 상승 시 합계 출산율은 0.7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그 영향력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주택가격 급등기에 더욱 심화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을 줄이게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아이 출산을 미루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정부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출산율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 아니고 성평등 문화를 기반으로 결혼 장려 문화, 그리고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저축한 내 돈으로 내 집 마련이 현실화되는 주택복지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결국 집값 안정화 없이는 결혼과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망설임 없이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내 집 마련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가구수의 증가, 즉 1, 2인 가구수 증가에 따른 주택의 공급과 수요 예측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주거 공급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망 중심의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하며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수요가 높은 구도심 중심의 콤팩트 시티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민과 1, 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3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의 경우 방 2실 이상 세대를 3분의 1 이하로 평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소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2룸 이상의 가구의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형주택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수로 인정되고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 2인 가구원 중 청년, 무주택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적인 소형주택 공급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펼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총 인구수는 감소해도 1인 가구수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중 65세 이상 1인 가구수는 2022년 말 약 30%이지만 그 수치는 점점 늘어 2050년에는 무려 40.1%에 달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고령층의 1인 인구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미혼의 1인 가구수 증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비현실적이자 2세 출산도 포기하는 2인 가구수 증가, 거기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1인 가구수 증가 등이 현재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는 가구수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후에 들어설 모든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의 주거복지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인구수 감소 대비 1, 2인 가구수 증가에 따른 주택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다가올 2050년, 더 나아가 210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22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지금의 MZ세대,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세대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림건축 부동산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